자, 이 와중에 혼자서 열일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께서 또다시 김건희 무당 관련된 폭로를 꺼내드셨습니다. 이거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쉬워. 네. 좀 잘 나간다 싶은 무당한테 다 연애 갔어. 본 적 있죠? 그럼 그럼요, 알죠. 이제 김건희가 안 찾아온 무당은 실력 없는 무당이야. 근데 김건희 인증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용한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맛있는 녀석들이랑 비슷한 거지. 맛집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지. 김건희 왔다 간지. 방문 일자 2020년 11월 이런 식으로. 진짜. 앞으로 다니시면 복채 안 받고 해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네. 아무튼 직접 만났다는 무속인을 방문해서 요거를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물어봤는지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나? 남자친구가 검사인데 친구라 어디까지 그랬네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검찰총장까지 될 것 같냐? 결혼하기 전이겠죠?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는 이 사람이 별론데 우리 엄마가 최은순이 윤석열을 좋아한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렬아, 혼자만 사랑한 거야. 아이 빌리. 덮어줘봤자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애초에 사업적으로 싹수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댕겼어. 비즈니스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만.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근데 본인도 알지 않았을까요? 응? 그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자기도? 나- 어차피 근데 결혼한 것도 정세택 씨가 자꾸 몰아붙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결혼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 최근 들어서 이제 김건희한테 보내는 편지가 또 톡이나 이게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김건희한테 누가 편지를 보내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대충 네. 짐작은 하는데 네, 누구라고 딱 짚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 편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김건희 찌라시에서? 찌라시에서 보면 이제 김건희하고 만났던 남자가 김건희가 임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보던 과정 중에 그 여자한테 확인을 부탁을 하니까 말하자면 돈만 500만 원만 받아먹고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주변 상황이나 전화 통화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속은 것 같더라. 그래서 왜 그런 여자랑 만났냐? 회장님 그런 여자 왜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밤에는 끝내주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폭로글들이 돌아다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찌라시니까. 네, 그런 찌라시들이 돌아가는데 그 얘기에 나오는 회장이 조남욱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보해서 올린 사람이 말하자면 인천 사채업자 그 언니 A 언니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이 돌고 있는 찌라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열린 공감에 찌라신 나왔던 거고, 분? 그건 찌라신 거고 찌라시지. 요거는 해당 무속인이 방송인이 아닌 김의겸 의원을 만나가지고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의원실 사람들 2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무속인이 마지막에 전제로 말하자면 김건희 씨라고 내가 한 이상 그분이 그분인 걸 안 이상 사실은 그분 사주에 영부인 사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김건희도 끈질긴 거야. 국모상이라고 한 사람 만날 때까지 찾아다닌 거지.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만난 사람들은 그것들은 신기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더 잘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더 잘 그 본다. 사람들만 또 만나 이제 가서. 어떻게 3개월 지나고 다시 왔는데 어때 보여요? 국모가 될 상이 좀 더 강해지나요? 그럼 이제 복채를 받아야 되니까 정말 국모뿐만 아니라 항상 여왕이 되실 상. 이런 식으로 또 온갖 아부를 다 해주겠지. 근데 그거 나중에 안 되는 거 되면 어떡하려고? 안 되는 거 되는 거는 상은 좋았는데 남편이 나빠. 핑계를 집이 안 좋았다든지. 사실 이 사람 구술 덜해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크로 비슷하 살지 마. 거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흉지야. 터가 안 좋다. 수백 명이 죽어나간 무덤터인데 아이고 거기에 사니까 네가 일이 제대로 풀릴 일이 있어? 라고 나는 해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네. 근데 이미 삼성이 해줬으니까 그 예전에. 그래서 이제 얘도 주소지를 거기다가 안 두고 잠실에 있는 데다가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두 군데를 다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갈까요? 그 7억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그 당시에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세를 주고 그 돈에다가 1억 5천을 보태서 17층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주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김건희도. 네. 그러니까 306호에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도 잘 확인이 안 돼. 주소지가 아까 잠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집이 하나 더 생긴 거야. 네. 17층 집이. 근데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윤석열이야. 지방 살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17층도 3층도 메인 거주지는 아니었고 만날 사람이 생길 때마다 간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과정에 김건희랑 국민의힘이 내놓은 해명은 삼성에서 외국인 엔지니어를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4년 동안 거기서 살게 했다. 그렇죠. 애들도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구라였던 거지, 근데. 알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과연 이 주소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있었느냐를 확인했다는 거지. 김남국 의원이. 네, 김남국 의원이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 집에는 외국인이 살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았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거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이걸 내야 되는 거거든. 이거 법무부가 해명을 이제 법무부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확인 결과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예 확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교포 엔지니어 거주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주변 주민들도 그 얘기를 했대요. 306호는 1년 내내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야. 커튼이 안 열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굿땅이 있지 않았을까. 굿땅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활용한 게 아니,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왜냐면 신딸 얘기할 때부터 어딘가 얘가 신딸로 내렸으면 아마 마구상하고 신물을 보관해둔 나름대로의 작은 굿땅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런 용도로 306호는 이용된 게 아니냐. 그 신딸 얘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고발당했죠. 최민희 의원이 그때 무슨 방송에서 듣고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고 했는데 네. 만일 최민희 의원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고발한 거면 최민희 의원이 가서 송작가 TV 보고 그랬어요. 설마 그러시진 않겠지. 네. 우리 12만이에요. 힘 없는 채널입니다. 아닐 거예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저는 불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송 작가님 얘기했는데 그때. 네가 더 나빠. 너 언제야? 저 수요일에 가야 되지 않아요? 수요일 날 출두지? 이번 주요? 네. 정말 조사만 석 달째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은 거짓말이다. 구라였다. 라는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면 결국에 윤석열한테 삼성이 그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놨으니까 뇌물성. 왜냐면 그게 그 당시 시가 9억 10억짜리였는데 이미 6억의 은행이 저당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7억을 더 줬다는 얘기는 그 13억에 쳐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선순위를 안 풀었어. 그 빚을 2년인가 더 있다가 아무튼 돈 벌어서 돈을 벌었는지 돈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설정권을 해지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할부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집에서는. 네. 뭐 이래저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했던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일체 얘기를 안 하니까 조용합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거죠. 네. 여기까지. 그 무속에 관련된 게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치명타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예 언론 보도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무속이? 네, 무속에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포탈에서도 아예 뜨질 않습니다. 옛날 기사를 보려고 그래도
전부 저 밑으로 밀려가 있는 거거든요. 하긴 네. 건진법사도 지금 뭐 잠적했다고 하니까 뭐 내일 11일 날 집어준 거 보니까 딱 검진법사 스타일이긴 그렇긴 한데 한데. 일단 어찌 됐거나 그 부분이 잠잠해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 이 무속에 관한 것들을 불쏘시개를 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뭐 진보와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적폐도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런 김건희에 관련된 과거라든지 또는 무속에 관련돼 있는 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문제 부분을 언급한다고 치면 자 대선 후보로서 국민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는 못 꺼내더라도 우리 진보 방송이나 유튜버들이라도 끊임없이 추적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과 이런 무책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력마저도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 부인이 영부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가지고 갑자기 왜? 또 추석이 와, 나왔어요. 이거 깜짝이야. 일추석. 네,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속보를 여러분이 지겨우시다고 해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 우리는 드리도록 계속해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밭을 갈아야 됩니다.